네, 반갑습니다. 닌자입니다. 오늘은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각국 정부들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불안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이 빚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태 배워왔던 지식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빚을 줄여라, 대출은 나쁜 거다, 현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은 사지 마라 이렇게 배웁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 세상이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린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빚, 그러니까 이 부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머카 마을이 있어요. 머카 마을이 있는데 시장에 참여자가 10명이 있어요. 자, 10명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화폐가 유통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컴퓨터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 명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나머지 9명에게 팝니다. 100만원씩.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컴퓨터를 만들어 판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거지가 되죠. 그럼 머카 마을에 있는 중앙은행은 또다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장에 풉니다. 이를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죠. 기존 1000만원의 유통화폐가 이제 2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9명은 스마트폰을 사고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엔 돈이 마르게 되죠. 그럼 또다시 머카 마을에 있는 중앙은행은 돈을 풉니다. 자, 이번엔 2000만원을 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번엔 전기차를 만들어요. 자, 그럼 또 전기차를 만든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거지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중앙은행이 만약에 돈을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돈이 없어 힘드니까 당연히 이 폭동이 일어나고 부자가 된 자에게 비난을 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또 시장에 돈을 풉니다. 자, 이렇게 돈을 풀면 풀수록 어떻게 되죠?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돈이라는 거 풀 때는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돈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금을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모두 다 이걸 경험했죠. 자, 이렇게 돈을 뿌리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걸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한 채가 있다고 칩시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죠.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봐야 구매력은 그대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10년 전에 이 삼성전자 주식이 1만원이었어요. 1만원이었고 이때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10년 전이고, 자, 10년 후 삼성전자의 주식은 1000%가 올라서 10만원이 되었어요. 10만원이 되었는데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만원이 될 때까지 1000%의 상승을 이룰 때까지 짜장면 가격도 변화했겠죠. 그래서 1,0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이 1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팔아서 짜장면을 10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팔면 짜장면은 10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 자산을 산다기보다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산을 산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우린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화폐 가치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물 자산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중간중간에 당연히 조정은 있겠지만 길게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억이라는 집을 사기 위해 우린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투자자의 시점에서 10억이란 집을 사기 위해 얼마의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최대한 10억을 모두 다 받는 게 현명한 것이죠. 자, 현재의 10억 대출과 20년 후에 10억 대출의 이 가치의 차이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나스닥 주식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주식 증자의 속도가 빠르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주식 발행량도 한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국내는 부동산이 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몰빵되어 있는 나라고, 미국은 이 주식이라는 자산의 비중이 70% 이상 몰빵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비중이 큰 쪽에 인플레이션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본경제를 배우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하고 미국은 나스닥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자, 이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 자본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니 투자를 하기에 앞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걸 이해 못하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없고 확신 없는 투자는 곧 도박으로 기결됩니다.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 언제 파는 것이 괜찮은 가격에서 파는 것인지, 이놈의 경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자, 마음 먹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카 채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닌자였습니다.